안녕하세요.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하제입니다. 다양한 콘솔 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플스5 신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에이 뭐야, 스위치 OLED 나왔다고 루머라도 떴나? 라는 생각에 구글신과 상담한 결과 지난 20일 저녁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만 그렇다면 모를까 국내외 웹진에서도 말이죠. 그래봤자 유출된 정보의 근원에 따라 이게 신빙성이 있나 없나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유출되었다는 자료인 매뉴얼을 찾아보았습니다. 진짜 있네? 한국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페이지에는 1000번대 모델 2가지의 매뉴얼만 등록되어 있지만 일본 홈에는 확실히 1100B 모델의 디지털 매뉴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타입 2개의 사양 설명서를 비교해보면 300g 가벼워진 무게 외에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크기나 외형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만약 이대로 나온다면 슬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겠네요. 우선은 내부 구성물의 변경이라고 추측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성능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쿨링 구조의 변화로 일부 기기에서 발생하던 소음에 대한 개선 정도가 아닐까요? 아마도 최초 제보가 아닐까 싶은 트위터에는 일본 가전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7월 하순부터 취급 예정이라니 당장 오늘 이후부터 판매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2021년 7월 21일 기준으로 소니의 공식적인 대응이나 아마존 재팬 등에서 정보가 없는 점, 디스크 드라이브를 탑재한 A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 등 루머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부디 해프닝으로 끝나지 말고 물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즐거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일본에서만 판매하진 않겠죠? 지난 영상에서 콜 오브 듀티 워존의 크로스플레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배틀필드 2042가 도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크로스플레이 자체는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저풀을 늘려주는 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죠. 하지만 PVE 게임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데 PVP라면 설령 오늘 처음 게임에 진입,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임이란 걸 접해도 우리는 될 수 있는 핑계는 다 댄 이후에야 자신의 실력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크로스플레이로 박살을 내놓는다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크로스플레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크로스플레이를 켠다. 엑스박스, 플스, PC 다같이 게임. 크로스플레이를 끈다. 엑스박스, 플스, PC 각각 플레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크로스플레이를 켜고 끄는 게 아니고 크로스플레이 옵션에 이렇게 3개의 체크박스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크로스플레이로 얻는 장점인 유저풀의 확보는 중요하지만 PC 유저와의 매칭으로 생겨나는 형평성의 문제와 치터와의 조우를 통한 불쾌함은 그렇다고 크로스플레이를 끄면 어떨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게다가 현세대와 9세대 콘솔 간의 동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플레이를 끈다면 매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잠재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옵션 항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칭 대상으로 분류될 때입니다. PC와 크로스플레이를 거부하기 위해 옵션을 꺼놓은 상태라면 해당 옵션을 켜고 있는 같은 콘솔과는 매칭이 안되니 환경이 더 처참해지겠죠.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이 오는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문제 몇 가지를 줄여서 보다 쾌적하게 개선이 될 겁니다. 불안 요소가 있다면 베타 테스트를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로스플레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설득력이 생기겠죠. 얼마 전 콜 오브 듀티 워존은 5만 명의 치터들을 밴시켰습니다만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나마 유료 패키지인 배틀필드는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128명 중 1명이라도 치터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크로스플레이가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치터들이 우월감을 느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7월 20일) 유비소프트가 무료 멀티플레이 기반의 FPS인 엑스디파이언트를 발표했습니다. 19일 새벽에 IGN의 트위터를 통해 전달된 짧은 클립으로 추측해볼 때 아쉽게도 디비전의 후속작은 아니고 하이퍼 FPS와 밀리터리 FPS의 그 중간 어디쯤 되는 온라인 FPS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톰 클랜시 이름을 달고 나오는데 짧은 클립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기다리는 팬들에게 드디어 정보가 공개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공개된 톰 클랜시의 엑스디파이언트는 스플린터셀, 고스트리콘, 디비전 캐릭터와 맵이 등장하는 6대6 멀티플레이 FPS입니다. 그리고 해당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4개의 세력들이 각자의 포지션을 갖고 있죠. 고스트리콘 울브즈는 체력과 방패를 기반으로 하는 탱커, 디비전의 클리너는 화력 담당의 딜러, 스프린터셀의 에샬론은 견제와 아군 지원의 서포터, 디비전의 아웃캐스트는 팀의 체력을 책임지는 힐러. 여기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세부적인 특성, 능력치, 궁극기를 선택하고 다양한 부착물을 총기와 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하이퍼 FPS와 밀리터리 FPS의 중간 맛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네요. 팬덤의 반응도 그렇고 여러모로 실망이 좀 앞서기는 합니다. 유비소프트에서 톰 클랜시 브랜드를 달고 신작을 발표하는데 어지간해서는 무료 멀티플레이 온라인 게임을 기대하지는 않죠. 현재 게임 시장에서 이런 유명 개발사들의 고민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무료 멀티플레이 온라인 게임들의 게임 내 과금과 시즌제 운영의 수익성 모델의 성과를 수년을 투자해 개발하는 패키지 게임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AAA 규모의 게임들을 거의 매년마다 내놓고 있는 유비소프트는 더욱 그렇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자기 복제라면서 비판받고 있기는 하지만요. 얼마 전에 반다이의 건버워치의 소식이 전달되며 게이머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하필 그 이후 발표된지라 아류게임이라고 좀 더 억울하게 까이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평소에도 유비소프트는 충분히... 그래도 상자는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진행되는 북미 측 테스트 서버의 소식을 일단 기다려봅시다.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 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이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